사실은 이지은 대변인이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지도부라는 점에서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문제가 불거진 건 이틀 전이고요. 어제 사퇴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 아닌가요? 임명권자는 책임이 없을까요? 전 그 부분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은 이지은 대변인이 어제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는데 지금 지도부 교체기에 대변인직 사퇴는요 지금 하나 일주일 뒤에 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대변인 새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책임을 진 것이고, 정말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당에 부담을 준 거를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지역위원장 자리 내려와야죠. 지금 당에서는 징계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징계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지역위원장 자리 내려와야 그 진정성을 추단할 수 있지. 당 대변인 어차피 끝나는데 그거 내려놨다고 해가지고 책임지는 겁니까? 이런 식의 저는 국민 기만 정치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발언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 현직 대변인이 유튜브 채널, 그것도 10,000명 이상 보는 아주 큰 채널에 나가서 무책임한 발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를 하며 그 감정선을 건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해명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인 것 같아요. 그죠? 비교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한 걸 했다고 조작했어요. 무슨 조작이냐? 아니 사건 조작만 나쁩니까? 당 대변인, 그것도 여당 대변인이 나와서 야당 대변인도 안 하는 얘기를 조작해서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당대표 관련해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당무 개입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룰을 바꾸라고 했습니까? 누구 출마자를 들이막아가지고 정무수석을 보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무슨 부위원장 옛날에 나경원 자르듯이 무슨 해촉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들 칭찬도 못합니까?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국무총리가 이제 당으로 돌아가는데 당의 정부가 또 잘했어요. 그럼 잘한 걸 잘했다고 대통령이 평가도 못합니까? 물론 그 공항에 배웅 못 나온 부분은 정청래 대표 서운할 수 있죠. 근데 그조차도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공항에 나갈 사람들 정하는 것도 대통령님 권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시비를 걸고 마치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민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 전 이분들이요 이제 김어준 씨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친석계라고 부를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가다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라고 조작해서 여당 대변인이 방송 나와서 말을 한다? 전 이건 너무 해도 지나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의 책임 전 더 세게 아마 국민들이 물으려고 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이지은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해명도 영상 다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과 달라서 그러시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명을 했잖아요. 해명은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말을 보면은 설마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처럼 그러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워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당무 개입이라고 본인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나도 그럼 비판을 해야 되는 건가? 결국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 거잖아요. 이건 사실 문해력이 있는 분들은 청력의 이상이 없다면 다들 이해하시는 내용이고, 전 이건 꼭 짚고 싶은데요. 이지은 전 대변인만 문제일까요? 거의 같이 방송하신 분들은 문제 없나요? 왜 피해 다니십니까? 거기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박시영 진행자님하고 사실 판 깔아준 거 아니에요. 저는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보고 사실 그 앞전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대통령이 의중에 김민석을 두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했더니 최강욱 변호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달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당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건지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계속 포장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지은 전 대변인만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데에 있어서 민주당원들이 동일하게 분노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반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보냐면요. 아까 박영신 앵커님 설명하신 대로 반명 행위가 지속되면 그 사람을 반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놈, 도둑질을 계속해요. 그럼 너 도둑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명이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실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왜 이지은 어제 대변인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하냐면 조작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정무적인 의사 표현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요. 그러니까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여당이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당이거든요. 그게 친명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발언, 사소한 발언까지도 안 한 걸 했다라고 뒤집어 씌움으로써 대통령의 정무적 기능을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익표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들 유리한 대로 다 해석해버리거든요. 뭐 통합이 대통령 뜻이다 이런 식으로 또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지은 대변인의 그 발언은 딱
압불싸했을 거예요. 박시영 대표도 옆에서 듣다가 막 그 마사지를 합니다. 이 발언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소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지은 대변인의 그 발언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는 정말 선 넘었구나라는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전 문제라고 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잠깐 채팅창 분위기라든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는 좀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침착해지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쿨다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심지어는 드린 물도 다 마셨습니다. 목이 지금 열변을 토하다가 제가 요즘 하마평들이 많아가지고 하마입니다. 하마. 물 저는 5개 주세요. 하마입니다. 하마. 물 먹는 하마. 그래서 제가 톤을 확 낮췄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 컨디션이 좋아요. 아침 먹고 왔어요? 아침은 오늘 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그래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어제 냉면을 맛있게 드시더니 방송에서 냉면이 아주 효과가 먹는 복이 있습니다. 복스럽게 먹죠. 알겠습니다. 슈퍼셋 보내주셨는데요. 노발대발님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노발대발 시방님이 영식이 형 예쁘다 이런 표현 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옷이 예쁘다. 옷이 예쁘다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신 것 같아요. 북날라 뽕따님. 이지은 전 대변인 우리 젠프가 뭘 했는지 답변하라. 이런 말씀 주셨고 도시의 농부님도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거기도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오죠. 김용남 공천은 신의 한수 문두털리의 정체를 보다 일찍 드러나게 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슈퍼챗이 많습니다. 이거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봉봉마트님도 슈퍼챗 주셨는데요. 민주당이 영원히 정권을 잡으려면 이재명을 지지해서 기틀을 공고히 다져야 하는데 저 권력 욕심에 이런 이야기 난리 한다. 그렇습니다. 희흰유님도 당권은 더 짧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슈퍼챗 읽을 때는 더듬하지 않나요? 여기서 또 한 번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끊지 않으면 계속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제가 사실은 지지율입니다. 여론조사여서 이 얘기도 좀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8191 전국 18세 이상 12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전보다 9.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0.4%로요. 부정평가는 또 1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하락폭으로 치면 올해 들어선 조사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심각해 보입니다. 저는 사실 좀 그 총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라보고 계신 지점하고 저는 크게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경제 지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오늘도 사실은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주가의 영향이 저는 꽤 크다고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주가야 오르고 내리고 대통령님 말씀처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늘상 있는 일이지만 환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1500 중반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목들이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총론, 일반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요런 대목에서 평가받을 지점이 있다 정도인 거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강론으로 가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크게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선거 결과에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고 또 한 걸음 들어가 보면 결국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좀 제공한 측면이 크고 그게 대통령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지지율이 또 빠졌습니다. 빠지고 국힘과 거의 타이죠. 38.6% 기록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6.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8.1%로 집계됐는데 38% 범위에서 동률입니다. 동률이고 사실은 조원 CNI라는 곳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도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건 비단 정청래 대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선거를 통해서 이기면 그 공은 누가 다 가져가죠? 당대표가 가져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선거가 패배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다 당대표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당대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의 공천, 또 선거운동 방식, 모든 거를 다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예.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그 대통령님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를 다 졌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구질구질 뭐 이거는 이래서 이긴 거고 이건 이래서 이겼고 형식적으로 이거고 그럼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본인은 우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전 이렇게 되면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된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 보면서 책임 안 지고 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 보면서 책임 안 지고 이러면 적대적 공생관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고리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예. 당연히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해야죠. 근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안 하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도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다 상세히 오해 없이 다 네. 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 더 떨어진다고 봐요.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파가 이 2년 차에 지금 국정 동력을 가지고 사실은 이번 선거 승리했으면 이재명 정부는요 국정 동력을 얻어가지고 2년 동안 앞으로 남은 총선 전까지 그렇죠. 기간 많이 남았죠. 네, 많은 개혁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인데 예. 지금 그 힘이 쫙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한 게 뭐 있더라도 당보다 더 크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제 X를 통해서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네. 시작합니다. 예. 그럼 이거를 대통령님께서는 권한은 많이 안 쓰셨는데 네. 책임은 많이 지고 정청래 대표는 권한은 혼자 다 썼는데 책임은 안 지고 또 연임을 하겠다고 나오고 저는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국민의힘 얘기할 거 없어요. 여기서는. 예. 국민의힘이 비정상적이니까 그 심판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심판하자고 하는 그 정당과 지금 지지율이 비등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전 민주당이 지금 위기를 인식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까지 좀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X 그러니까 트위터죠. 트위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고요. 거기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 포용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더해서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용 정신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욕했던 사람, 배고파서 들어오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더 넓게 갈 수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또 지론이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선거 패배의 원인을 더 넓게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민주당이 더 넓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얻으려고 하실 것 같은데 다만 저는 뭐 중도층에 대한 인식마저도 정청래 대표랑 좀 다르게 중도층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한 걸 보면 정 대표도 중도층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과 조금 결이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다. 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스윙보트를 이야기하면서 중도층을 맞아요. 이야기했죠. 예, 스윙보터를 얘기하면서 중도층 얘기하는 지점은 대통령은 뭐랄까 무조건적인 포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물론 이제 그 안에 세밀하게 보면은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성이라든지 반헌법적인 세력까지 다 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민주당으로 오겠다고 하는 보수 정당의 인사들까지도 넓게 포용할 수 있는 품자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정 대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그 뉴스토마토 것도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좀 의미심장해서 6.3 지선 진정한 승자라는 물음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6.3 지선의 진정한 승자가 국민의힘이라고 40.3%가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승자가 민주당이 34.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방선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숫자상으로 민주당이 이긴 게 분명한데 대체적으로 이 어떤 깔려있는 기류와 인식이라는 게 민주당 패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와 같습니까? 대통령과 같거든요. 근데 그건 또 누구와 다릅니까? 민주당의 당권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더 정확하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위기의식이 생기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런 위기의식이 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의 멘트나 메시지로 감지가 됩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저녁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경한 목소리, 오랜만에 이런 강경한 목소리 박지원 의원한테 들을 수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보고 있었는데 70% 가깝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는 일부 여론조사를 보고도 아무 소리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 건너 불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사의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모처럼 오랜만에 굉장히 올바른 저는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1년간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이번 선거에 담겨 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선거 패배를 했는데 또 연임을 해서 또 정청래 대표가 2년간 또 여당 대표를 해요. 그럼 야당 대표스럽게 이제 총 3년을 하는 거고, 이제 정청래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여당의 역할보다는 야당의 역할에 익숙하신 분들이 또 이제 총선 앞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 2년까지 같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이분들 책임도 안 지잖아요. 무슨 잘못했다고 국민들이 아무리 목청 높여 외쳐도 또 응원봉들로 또 나가야 될까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보여온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고 책임도 안 진다고 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남는 의문은 그럼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목표가 뭐야? 목적이 뭐야? 근데 또 말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돕는데요. 네.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닌 게 지금 판명이 다 되지 않습니까? 본인만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김어준 씨를 믿고 본인이 뭐 당원들 룰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윤석열이 했던 짓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당원 100% 바꾸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연임이 된다 한들 그게 이재명 정부 성공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뻔뻔한 정치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책임이 실종되고 그냥 본인의 어떤 영달과 자신의 어떤 총선 공천 권한을 위한 이런 욕심이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럼 놔두고 방치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남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저희 지금 방송하는 와중에 네. 그 시청해주신 시청자분께서 실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진짜로 정말 생중계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예. 또 어떤 장면이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희 뒤에 순방 얘기 하긴 할 건데 네. 어떻게 되겠어요? 기자님도 뻔히 이제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너무 걱정이네요. 정말 진심으로. 사실 순방 얘기해서 이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도 널뛰기를 하고 국내외 사정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도 오늘 내일 마무리될 것 같지 않고요. 특히나 원래는 이게 모든 언론을 뒤덮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 한국과 유럽연합이 어떤 공동 성명을 냈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 규탄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서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이것의 의미도 의미이지만 이런 공동 성명을 내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자리인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동성명은 어쨌거나 짧게라도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론이니까 네, 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또 천명을 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전쟁 상황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 입장이 또 유럽 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얘기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지금 원래는 아니 이 기사가 나와서 제가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좀 있는데 뭐냐면 진행을 너무 급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요. 실컷 하고 넘어가죠. 예. 지금 이것도 의원총회 지금 생중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지금 원내수석 그 부대표 운영수석 부대표하고 있는 천준호 의원. 네. 정청래 의총 생중계에 원내대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말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중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중계라는 표현보다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아까 1인 1표제랑 마찬가지로 예. 정청래 대표 이 당의 위기를 수습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네. 계속 이렇게 일만 벌리고 다니는 게 이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협의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서두른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좀 말씀은 나눴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일단 국면은 지금의 장면은 아까 이제 천준호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당 제안 때하고 거의 동일하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내부에 어떠한 협의 없이 심지어 최고위원들은 몰랐다라는 사람이 막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총회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러면 원내 지도부는 패싱이 됐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는데 그럼 나 제일 궁금한 게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럼 거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충돌하는 모양새는 보기 좋지 않으니까 아마 원내 수석이 먼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있는 한겨레 다이브에서 네. 아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예. 저희 한 200분 정도가 아마도 이 민주당 채널로 빠지진 않았을까. 그래도 욕하러 가겠다고 델리민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한 순간에 델리민주가 틀어놨는데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린 빠지고 델리민주로 가시면 안 된다고. 특파원으로 전달해야 될 때 가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댓글은 여러분.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특파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 보세요. 마시고 여기에 지금 나와 계셔주세요. 보셔야죠. 예, 말씀하신 순간 100분 정도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100분 정도 다시 들어오셨고요. 예, 좋습니다. 뷰리핑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렇죠. 또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기사로 나올 겁니다. 보지 마세요.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뷰리핑만 보세요. 뷰리핑만. 좋습니다.